안녕하십니까 정직한 놈들의 강정훈입니다. 오늘 가져온 차량 공도의 무법자. 시간이 지나도 이 녀석의 포스는 여전하다, 우아하다, 장엄하다. 뭔가 수식어를 갖다 붙여도 어울릴만한 녀석이죠. 레이스입니다. 이 녀석의 신차 가격은 4억 정도. 근데 뭐 커팅 마이징을 하게 되면 한 4억에서 출발 5억까지도 넘어가는 아주 고가의 차량입니다. 중고로 들어왔을 때는 2015년식 기준 6만을 주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은 1억 6천만 원. 즉 10년이 지나도 감가상각이 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감가 방어가 좀 되는 그런 듯한 느낌이죠. 전면부 같이 한번 바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녀석의 전면부 바로 보는 순간부터 눈에 들어오는 건 뭐죠? 이 아이코닉한 이 그릴. 디자인적 요소는 그냥 그릴로 다 잡아먹는 아주 심플한, 그리고 엠블럼 롤리롤리, 놀랬어? 롤리롤리, 롤스로이스, 그리고 환희 여신상. 많은 분들이 다뤘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의 디자인적 요소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녀석이 전면부에서 보시면 커스터마이징처럼 앞쪽에 이렇게 랩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내려온 건 중색이 마차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 위에 사람이 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때려주면 앞으로 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헤드라이트. 그릴이 너무나도 압도적이기 때문에 라이트가 굉장히 약소해, 두툼해 보이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좀 절제한 미 같은 느낌? 절제미. 그리고 바로 아래 이 팔자주름 같은 이 방향지시등. 이걸 왜 이렇게 봤을까? 디자인적 요소에서 저는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걸 왜 이렇게 봤을까? 그냥 없어도 되지 않나? 저게 좀 약간 미스터리긴 합니다. 전면부에서 디자인적 요소에서 눈에 들어오는 거는 여러분도 사람 보는 눈은 비슷하겠죠. 그냥 그립. 자, 측면 다시 한번 보실게요. 쿠페형 디자인이에요. 즉 투도어 모델이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스포츠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디자인적 요소는 굉장히 스포츠카스럽지가 않습니다. 길이를 보세요. 휠베이스를 한번 보시면 엄청납니다. 진짜 길긴 하다. 그리고 차를 전면부에서 보는 것과 이 측면에서 넘어와서 이 앞쪽에 있는 후드를 보는 것 또한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시각적 요소가 왜 우아한지 보십시오. 여기가 휀더 부분이에요. 휀더. 그리고 여기 후드 부분 튀어나와 있죠. 간격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핸드폰을 하나 두드려도 격차가 있잖아요. 여기를 좀 더 위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디자인 요소가 좀 곳곳에 무언가의 포인트가 있다.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만들기 굉장히 힘들긴 하거든요. 녀석 이거 휠 바로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들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롤스로이스는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즉 망할 회사가 아니라는 걸 간접적으로 좀 표현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바퀴에 달려있는 이 엠블럼이 바퀴가 굴러가도 이 녀석은 정자세 그대로 있습니다. 차류 자세로 알 뒤집어지지가 그냥 이 상태 그대로 그냥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꼿꼿하게 서 있잖아. 망하지 않은 거다. 잘 서 있다. 지금 옵셋이 255 R 20인치인데 휠은 이 녀석은 옵션이 좀 들어가 있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드럼은 진짜 상당하네요. 캘리퍼랑 크기 자체가. 여기서 보시면 휠 안에 이런 고급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드럼이라든지 캘리퍼가 작으면 뭐 없어 보이죠. 꽉 차 있습니다. 근데 라인이 진짜 이쁘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옆에서 이렇게 곡선을 바라보고 있으면 굉장히 좀 절제한 미를 좀 많이 볼 수 있어. 왜냐면 이쪽에서 한번 잡아주시면, 자, 이거 도어잖아. 도어 부분 내려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쿠페형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적 요소 때문에 뒷좌석 공간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B에서 CP로로 넘어갈 때 공간이 헤드룸이 낮아지는 게 이제 전형적인 디자인인데, 이 녀석은 공간감도 훌륭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포츠카 어떤 부분의 디자인적 요소가 좀 많이 다를까요? 저는 장인정신 이런 거 다 모르겠고, 스포츠카라면 당연히 에어 덕트라든지 공기 흡입구라든지 이런 핸더 쪽에다가 에어 다이나믹하게 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포인트를 막 잡아줘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문짝 하나입니다. 그래서 더 우아하고 더 심플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쿠페형 디자인답게 B필러에서 C필러로 내려가는 이 라인 자체를 보면 정말 부드럽게 곡선이 빠져있죠. 어떤 차들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카라고 하면 루프라인부터 시작을 해서 아래까지 트렁크까지 가는 라인이 그냥 절벽으로 떨어지는 차들이 많아요. 끝까지 이어져 오면서 뒷부분까지 하나의 곡선으로 잡아주는 롤스로이스. 뒷부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뒷부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디자인적 요소에서 놓고 보면 저는 앞부분보다 저 뒷부분이 좀 더 중압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 리어 디퓨저 말고 다른 걸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이거 비상 깜빡이처럼 생겼는데 이거 뭐 이렇게 설명할까요? 아니잖아. 뭐 그 리어 디퓨저 당연한 거지. 자, 리어 디퓨저 2개 끝이에요 여러분. 즉 좋은 걸 아무리 갖다 붙여놔도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 브랜드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거를 갖다 붙이면서도 심플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롤스로이스만의 어떠한 느낌이지 않나. 롱 휠베이스답게 트렁크 공간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판매 중인 동시에. 그래서 정리정돈이 좀 안 돼 있는 점 여러분들한테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며 공개하겠습니다. 별거 아니죠.
짠. 공간감은 여러분 어때요? 골프 가방이 길이가 골프를 안 쳐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냥 이렇게 툭 던져놔도 아주 생활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골프를 갖고 왔어요. 던져놔도 그냥 들어가는. 쿠페라고 해서 절대 공간감이 작지 않다. 바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깊어요. 깊고 넓습니다. 실내를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차체 크기의 3분의 2 정도를 잡아먹고 있는 측면 부분의 도어를 오픈하겠습니다. 역시 수어 사이드 도어, 역방향. 역방향으로 열리고 닫히고 하는 장점과 단점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뭘까? 그냥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어서 오세요.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차를 탄다. 어서 오세요. 이런 느낌. 롤스로이스 가죽 부분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워낙 고급스러운 소재들을 다 갖다 발라 놓는 데는 유명한 완성차 브랜드 중에 하나죠. 그만큼 옵션 비용도 다양하고 사소한 거 하나에도 하이엔드 금액이 들어갈 정도로 금액이 비싼 옵션질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죠. 손끝 하나 부분에 닿는 부분 모든 부분이 다 크롬으로 되어 있고 가죽 부분 소재 자체도 굉장히 쫀쫀합니다. 에이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이 차량을 바라볼 때 10년이 지난 차량으로 봐야 돼요. 횟수가 10년이 지나도 이 정도의 컨디션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조차도 리스펙트를 해줘야 되는 그런 거죠. 마감재가 좋지 않은 게 들어갔을 경우 사용감이 그만큼 있을 거고 그로 인해서 보여지는 것 또한 낡아 보일 수도 있어요. 10년이 지난 청소도 안 한 거예요. 그대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그 느낌대로 그대로 갖고 온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잘 유지가 되어 있는 걸로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는 메모리 시트. 이게 하이그로시 소재거든요 여러분들. 즉 이제 유광빛이 나는 건데 이걸 보시면 여기에서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위에 레터링 부분이 지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손이 많이 가는 부분들을 보고 차량을 유출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 아직까지 뭐 크롬이 벗겨지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만큼 내구성은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쿠페형 디자인이지만 뒷좌석 공간도 성인 남성이 타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제가 실로 한번 앉아서 표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수그려서 타야 돼요. 탔습니다. 자, 어때요? 굉장히 편해. 만약에 운전사가 뒷부분을 이런 식으로 태도 레그룸이라든지 이 헤드룸 공간은 널널합니다. 이런 식으로 허리를 최대한 뒤에 시트에 붙여서 타도 타고 내리는 것만 좀 불편함이 있을 뿐이지 장거리 용도로 차량을 운영을 했을 경우에 뒷좌석 공간도 포지션이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암레스트 공간 이 부분 또한 소재는 다 하이그로시 크롬 배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RR 이 부분도 아주 친절하게 창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컵홀더 부분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도 되게 좀 약간 우아하게 느껴져요. 자, 이렇게 했으면 내려올 때도 천천히 올라올 때도 천천히 이런 포인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에어존 같은 경우에도 하나, 둘, 셋, 네 개 정확하게 전면부에서 이렇게 바람을 때려주죠. 그러면 이쪽 부분을 좀 이렇게 변경을 해서 무릎 부분도 시원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고 온도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되게 심플해요. 모든 디자인적인 부분. 그리고 공간감은 굉장히 좋다라는 레그룸 공간감도 성인 남자 192가 탔을 때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내릴 때가 야, 이 내릴 땐 이렇게 내려야겠구나. 야 꼈어. 야, 고급 차량답게 일단 시트 소재 부분도 연식이 좀 지난 거에 비례해서 보존 부분이 좀 약간 모자랄 수 있으나 제가 봤을 때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끝에 닿는 부분들은 모든 게 다 크롬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제일 너무 뻔하지만 보여드릴게요. 롤스로이스는 여기 옆에 우산이 있습니다. 짜잔. 이것도 한 300인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300만 원. 운전자한테 만약에 개안을 만났다 그냥 바로 눌러서 그냥 이걸로 죄송합니다. 자, 그럼 실내 부분은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수어 사이드 즉 이 롤스로이스 이 역방향 문이 처음에는 어색하신 분들은 성격 급하신 분들 이거를 손을 잡으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여기서 도어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걸 눌러주면 자동적으로 개폐가 됩니다. 네. 이 안전벨트 클립이 나를 잡아주세요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네. 여기 닫히는 순간 자, 착자를 했습니다. 제가 신장이 192예요. 신장이 굉장히 큰 편인데 제가 어떤 차를 타도 시트 부분의 포지션이 좀 불편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굉장히 그냥 차에 탔을 때 그냥 집안에 소파에 앉은 듯한 느낌으로 전혀 이질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포지션을 잡더라도 차체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네, 공간의 자유로움이 다 될 수 있어요. 어떤 움직임이 주더라도 불편함보다는 편하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즉 쿠페형임에도 불구하고 공간감은 굉장히 빅 사이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보시는 거 어떤 건가요? 저는 이 레이아웃 구성 자체를 보면 굉장히 그냥 차에 탔다라는 느낌보다 마차 탄 느낌이 좀 많이 들기는 해요. 스티어링 휠도 굉장히 큽니다. 엄청 커요. 미니멀한 게 없어. 하지만 손에 닿는 건 모든 부분들 계속 말씀드립니다. 다 고급 소재, 하이그로시, 뭐 크롬. 근데 이 기법 자체는 아직까지도 이어져 오는 롤스로이스의 기법이다. 크롬, 가죽, 그리고 하이그로시 이런 소재들로 차를 가장 좀 표현을 좀 잘하는, 그냥 플라스틱으로 표현해도 되는 부분을 고급 소재로 덮어놓고 최대한 고급스럽게끔 보이게끔 심플하면서, 그게 롤스로이스만의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자, 그럼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조합, 즉 계기판 자체에서 아날로그, 아래에는 디스플레이가 신문물의 사이에 경계선이 좀 있다라는 느낌이 좀 보여지게 돼요. 여러분들 이 레이아웃 구성 자체, 즉 이 대시보드 이 구성 자체를 놓고 보시면 저는 차에 타자마자 느꼈던 건 뭐냐면 외관은 좀 되게 굉장히 심플한데 이 녀석의 실내는 굉장히 큼직큼직하고 좀 요목조목 이렇게 좀 붙어있는 느낌이 좀 많이 나는 듯한 느낌. 그런데 복잡해 보이지 않은데 심플한 느낌. 간단합니다. CD가 들어가는 거 보이죠? 요즘 CD 안 들어가잖아. 15년식이지만 약 10년 정도 됐지만 그 당시 때도 CD를 많이 들었나요, 여러분들? 안 들었죠? MP3라든지 어떠한 블루투스 오디오가 나왔었던 시즌인데 얘네들은 항상 이런 헤리티지를 이어져 오는 그런 듯한 느낌. 화려함보다는 뭔가 장인 정신의 만큼에 대한 브랜드의 가치를 계속 심어주는 듯한 느낌. 계승을 해온다는 듯한 느낌. 실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밖이 좀 환해서 그렇지만 은하수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실 겁니다. 저녁에 이제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이렇게 오빠가 너무 바쁘다 오늘, 근데 바람이나 좀 쐬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러면은 바로 창문 열고 누우면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그런 느낌. 이 녀석은 배기량이 6600cc입니다. 즉 12기통. 12기통이 말이 12기통이지 어마무시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투도어의 스포츠 쿠페형의 그 주행감은 굉장히 시끄럽고 반응력이 굉장히 좋고 펀치력이 좋은 차량을 생각하시다면 이 차는 좀 정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2기통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마력수와 힘은 엄청 나겠죠? 근데 이 녀석을 딱 처음 타고 악셀을 살짝 이렇게 밟았을 때 물론 펀치력은 좋습니다. 터보 차량 치고는 터보렉이 묻힐 만큼의 높은 배기량으로 밀어주니까 그냥 공중에 떠다닌다라는 표현보다 그래도 좀 내가 악셀을 이렇게 살짝 가볍게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힘들어하지 않는 그런 듯한 느낌? 되게 굉장히 부드럽게 차가 나간다라는 거를 운전자한테 전달해주는 듯한 느낌. 그리고 또 이 차는 공도에 딱 뜨자마자 퍼포먼스가 있어요. 근처에 아무도 안 와, 오질 않아. 그리고 옵션 부분은 뭐 차선 이탈이라든지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들은 다 재원이 들어갑니다. 이 공조 시스템도 보면 소프트, 미드, 하이, 맥스가 있어. 공기 바람에 대한 그 방향을 이런 식으로 다 조절을 할 수 있어. 차체가 워낙 무게가 좀 있다 보니까 좀 급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살짝 그 브레이크는 좀 약간 밀리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브레이크 잡을 때도 뭔가 긴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아하게 쓰려고 하는 좀 미가 좀 있는 그런 듯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불편한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게 워낙 이제 후드 부분이 길다 보니까 구간이 길잖아요. 길다 보니까 이 시야 부분이 좀 안 들어오긴 하네요. 네. 앞쪽 차간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다른 차들과 비례해 좀 수치를 좀 이게 눈으로 좀 눈대중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함은 좀 있습니다. 이것도 뭐 익숙해지면 나중에 괜찮아지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12기통이라고 하면 엔진에서 들려오는 뭐 어떤 부미음이라든지 또 피스톤이 돌아갈 때 마찰음이라든지 이런 거를 최대한 운전자나 동승자한테 전달이 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차가 시동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악셀을 밟고 앞으로 나아가야지만 조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차 같은 경우 지금 배기를 작업을 해놓은 차량 같긴 한데 이렇게까지는 소음이 안 올라오긴 하거든. 되게 조용해, 베이스 자체는. 지금도 악셀을 그냥 밟았을 때 그냥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정수성 부분은 진짜 못 다룰 것 같기는 해요. 차를 타면서 어떻게 보면 즐겁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고 편하다라는 게 있고 귀찮다라고 느낄 수도 있잖아. 근데 장시간 운영을 했을 때 이 녀석은 그냥 편하다, 편하다 하고 끝날 것 같은 그런 차. 즉 고스트를 탈 때는 가격은 비슷하나 무언가 뭐 젊은 분들은 그 빌려 타는 듯한 느낌이 날 수도 있잖아. 내가 기사 같은 느낌도 날 수도 있고. 고스트는 워낙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투도어로 이어져 오는 이 익스트림 분위기 때문에
직접 운전하고 다니면은 좀 독보적으로 뭔가 좀 있어 보이는 듯한 느낌? 이 방지턱 이거 하나 넘어가도 이게 데미지가 없다고? 이게 앞에가 후드가 길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앞에서 그냥 데미지를 다 먹어주고 여기는 그냥 안 오네. 앞에는 막 그냥 미친듯이 흔들리는데 그게? 이 차를 타고 있으면 사람들이 항상 차를 보고 있다는 시선이 저는 항상 느껴져요. 차를 이렇게 한 번씩 계속 봐요. 공도에 있으면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이런 시선도 보는 부분도 재밌네. 쳐다보는 게. 10년이 지나도 이 디자인적 요소 때문에 사람들이 본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녀석의 포스는 남다르다.